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앰비션 포클럽 모임장 하얀상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날 연휴에도 아침 10시에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박수 한번 시작할까요, 우리? 박수! 네네. 오늘 발표자 민시님부터 자기소개 시작할게요. 민시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우중님 계신가요? 우중님 첫 번째로 시작해주세요. 네. 저 먼저 시작하면 되나요? 네. 이제 소리가 들리네요. 아까부터 계속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이제 그만.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좀 다시 읽어가지고 일단은 이게 한 3년 전에 읽어봤던 것 같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3년 전에 읽었을 때는 약간 느낌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얘가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키워서 자산을 증식하라. 이런 의미로 약간 그 받아들여지니까 그때 당시에는 약간 제가 받아들이긴 너무 어려웠던 게 저는 약간 직장인이고 내가 왜 이런 거를 되게 들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강했었는데 지금 다시 약간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여러 번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안 보였던 문장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인들도 결국에는 직장인을 생활할 때도 내가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증가하면 이게 자산이 이제 증폭된 금액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도 이제 뭔가를 구매를 하건 뭐 어떤 걸 하든 간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는 그 시간을 약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약간 이제 그 전문성보다는 이것저것 막 배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부자 아빠가 이제 이것저것 배움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을 하든 뭐 어떤 기업을 가든 간에 내가 어떤 대표가 되면 그거를 전반적으로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던 부분이라고 좀 감명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솔직히 직장 생활 하면서 이거에 대한 전문성까지를 떠나서 그냥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약간 요강 먹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배워놓고 그 외로 내가 다른 걸 뭔가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거에 계속 참여를 하려고 생각이 좀 들었던 교훈이어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중님이 감명을 되게 받으셨나 봐요. 저희가 조금 좀 간단하게 다른 분들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두 줄로 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 명이잖아요. 네. 혹시 유나님 가능하신가요? 자기소개하는 거죠. 자기소개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인데 근데 자기소개 하면 우중님 다 얘기해. 나 하나도 안 들었어. 그렇군요. 포인트를 잡아. 제가 자기소개 두 줄로 했죠.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다시 유나님 자기소개. 나 열심히 타이핑했는데. 네. 그래, 그런 거 타이핑한 거 알려주시면.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오로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수신 발수신이 말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사이트 개발 컨설팅에서 대표하고 있는 수신발신 김수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중님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또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좀 약간 좀 엇나갔지만 직장인이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이제 설계직 맡고 있습니다. 네. 지윤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윤이라고 하고요. 법인학원 대표, 지방에서 법인학원 대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창업 4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태아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태화라고 하고요. 33살입니다. 그러세요? 네, 창업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빈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고
올해 독서랑 자기계발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지금 준비 중이고 하얀 사과님이랑 타 커뮤니티에서 알게 돼서 앰비션 북클럽을 알게 되고 어제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돼서 오늘은 참관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같은 조였어요. 그 미러볼 북클럽 독서 모임에서 네네. 지난주 일요일 날 네. 그때 마스크 쓰고 계셨지. 옆자리였죠. 네, 사조예요, 사조. 맞아. 그때 마스크 치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반가워요. 네, 성준님은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성준님은 켜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일요일 아침이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맨시님 마지막으로 진행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제 원래 좋은 목소리 듣지 못하셔서 속상하시겠지만 뭐 이번이 아니어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자기계발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독서를 체득화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한기 중독자 헤이든입니다. 그럼 도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 현승아 의장님께 배운 제 경험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 경험을 어디서도 풀어본 적이 없고 여기서 처음 풀어봐요. 그리고 인원이 많아짐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준비한 자료나 제 이야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지적권 및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먼저 안내 드리고요. 저는 현승원 의장님 제자라기보다는 의장님 영어 교육 플랫폼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혁신적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었는데 그 성장 과정에 있을 때 제가 운 좋게 근무를 해서 많은 걸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배웠습니다. 이번 도서 선정은 저희 북클럽 회원장님이신 하얀사과님께서 선정을 해주셨는데 이번 4회차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까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고민할 시간이 좀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경험을 공유를 할까,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고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거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제가 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함에 있어 혹시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명절 여러분의 소중한 휴일 그리고 또 이른 아침부터 모여주셔서 여러분들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고 2시간의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저는 개인적으로 1, 2회차 때 되게 짧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인사이트랑 정말 농도 짙은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거는 진행은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될 거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1부에서는 도서에 대한 내용과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받을 거고 혹시나 현승 의장님에 대한 질문이나 제 경험에 대한 질문이 제 답변이 길어질 것 같은 질문을 따로 적어두셨다가 2부 때 Q&A 시간에 자유롭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었는데 혹시 2회도 이상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전체로 우종님께서 2회도 이상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이게 처음 읽었을 때보다는 2번 읽고 3번 읽었을 때 약간 이제 내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책이란 게 현재 상황을 약간 비춰봤을 때 약간 감명 깊은 부분 포인트들을 보게 되니까 약간 머리 내 속에 더 깊게 박힌다 그래야 할까? 그런 게 있어서 약간 한 번 더 읽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우종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얀사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거를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읽는 도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은 인사이트랑 깨달음이 들어있어서 저희는 시간이 제약적이지만 모든 걸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것만 조금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챕터는 1에서 9까지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요. 이 챕터별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문구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나요? 수신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어, 저게 제가 봤을 때, 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딱히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예.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책 읽고 나서 보니까 돈이, 돈이 자신을 일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 상반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거 봤을 때는, 어, 그러니까 막 돈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 이렇게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어, 네네네. 네네. 저도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유튜브에서 많이 접해가지고 이미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서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이거는 너무 많이 이제 저희가 노출되어 있는 문장이라서 그렇게 막 와닿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챕터를 1에서 9까지 봤을 때 4번이 제일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나중에 눈에 들어왔었던 건 1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나열도 1부터 9까지 순서대로 준비된 게 아니라 제가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었던 거 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제 부분도 공감을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자 아빠 가난 민지님이랑 유나님 그 네, 1번을 보고서 느낀 점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여기 대학생도 계시니까 한번 네. 그 1번에 대해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 뜻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셔야 다른 분들도 같이 알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이 부분은 뒤에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래요? 언급이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에서 계속 언급되는 표인데 공급생활자가 직장인이고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사업가는 투자자는 그대로 적혀 있는 대로 의미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회초년생일 때는 봉급생활자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깨달음을 얻지도 않았고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지도 않았는데 나는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몸으로 많이 부딪혔었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되게 많이 했었던 스타일이고 그래서 자영업자로 넘어갔었고 거기서 수많은 경험을 했을 때 내 그릇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봉급생활자랑 자영업자를 겸업을 하고 있고 저는 한 달 뒤에 퇴사해서 다시 자영업자로 올 예정이고 사업가로 나아갈 예정이에요. 저희가 챕터 7로 넘어가면은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 챕터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들? 네. 네. 여기는 감정이 조금 속해 있는데 두려움이나 냉소주의, 게으름, 나쁜 습관, 오만함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최악이다라고 책에 적혀 있어요. 두려움은 돈을 잃는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신사임당님이 말씀하신 게 1,000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한 번 시도하는 것보다 100만 원짜리 사업을 10번 시도하라라는 말도 저는 격하게 공감을 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공감하시나요? 네. 네. 그럼 네. 만약에 자본이 없으면은 대신에 무언가를 내어주고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건가요? 네. 어떤 걸 자본이 내어주실 거예요? 없으면, 네. 자본이 없으면, 저한테 있는 건 몸뚱이하고 머리잖아요. 네. 그걸 재화 가치로 바꿔서 제가 돈을 받지 않고 약간 도제식으로 들어가서 할 것 같아요. 처음에 그쵸. 배운다고 했을 때. 네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금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연님. 그렇죠. 맞죠? 네네. 네.
시간을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소자본이 모인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쪼개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경험으로 체득을 해야 된다. 어쨌든 독서를 하는 이유 자체가 본질은 체득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냉소주의, 자존감이 바닥날 수밖에 없고 항상 남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게으름이 당연히 오고 핑계만 대고 그게 결국에는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유행이 있어가지고 일확천금을 한다 한들 이게 오만함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제 의장님 얘기를 조금 이제 녹여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현승환 의장님 세미나를 안산 고잔동에 원래 본사가 있었어요. 거기는 누가 봐도 오래된 빌라였었고 오래된 그냥 복합 단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학원이 있고 여기 본사 있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허름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현승 의장님께서 매주 목요일마다 세미나를 하셨었고 거기서 이제 6개월 뒤에 롯데타워라는 본사로 옮기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목요일마다 세미나를 직접 해주시고 개인적인 면담도 기회가 좋으면은 이제 나눴었는데 현승 회장님이 제가 세미나 들을 때마다 정말 현명하고 빠르다라고 빠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4분면을 옮겨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크게 결단력하고 행동력이거든요. 저는 여러 사업가들을 만나고 기업가들을 만나고 여러 직장인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만큼 결단력과 행동력이 있으신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회의가 10분 뒤에 종료된다고 하는데 요금제 있으신 분이 다시요. 네, 저는 결제했는데 이거 다시 해야겠다. 링크를 카톡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채팅방.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걸 제가 나가야지 바로 새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잠깐 전부 나갔다가 카톡으로 링크 공유해 주시면 거기로 들어오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리방 네.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예.